서울의 강남, 라미 그룹 본사 빌딩은 늘 바쁜 에너지로 가득했다. 라윤서는 28살, 마케팅팀에 입사한 지 반년 된 신입이었다. 그녀는 매일 완벽한 직장인처럼 행동했다. 가족의 기대, 동료들의 시선,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삶 모두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 끝난 후 윤서는 서류를 정리해 대표이사 라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라미는 36살, 차갑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CEO였다. 업계에서 얼음 여왕으로 불릴 만큼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했다. 윤서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대표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순간 발이 카페 후 가장자리에 걸렸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입술이 라미의 입술에 살짝 닿았다. 아주 짧은, 우발적인 키스였다. 그 순간 라미의 생각이 윤서의 머릿속으로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윤서, 내 입술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오랫동안 너를 지켜봤어. 내 열정, 내 미소. 하지만 이건 위험해. 우리는 같은 여자야. 회사에서, 가족 앞에서, 사회에서 이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게 무너져. 윤서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뒤로 물러났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완전 실수였어요. 발이 미끄러져서 목소리가 떨렸다. 라미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윤서는 사무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손을 떨었다. 사람들의 생각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피곤함, 상사의 스트레스, 그리고 특히 라미의 생각이 가장 강렬하게 반복됐다. 그녀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왜 생겼는지, 어떻게 멈추는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윤서야, 이번 주말에 좋은 사람 소개할게. 나이도 있으니 결혼 생각해야지. 윤서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마음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 여성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이제 초능력까지 더해지니 모든 게 더 무거웠다. 그녀는 결심했다. 라미와 거리를 두자. 이 능력을 숨기고 절대 가까이 가지 말자.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라미가 그녀를 호출했다. 윤서 씨, 이번 캠페인에서 당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세요. 함께 일합시다. 윤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리를 두려 해도 회사 생활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라미의 생각은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다. 윤서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무서운가? 그날부터 윤서의 일상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회의실에서 눈을 피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라미의 진심 어린 생각들은 점점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능력이 저주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윤서는 능력을 통제하는 법을 조금씩 익혔다. 하지만 라미의 생각만큼은 강렬하게 들려왔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라미가 자료를 설명할 때 그녀의 내면이 그대로 전달됐다. 윤서가 집중하는 모습이 좋아? 더 가까이 있고 싶지만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내 과거처럼. 윤서는 라미의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됐다. 대학 시절 같은 여성을 사랑하다 가족에게 들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이야기. 라미는 그 후로 철저히 감정을 숨기며 CEO 자리에 올랐다. 성공의 대가로 외로움을 선택했다. 윤서는 그 생각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라미도 그녀처럼 고통받고 있었다. 집에서는 압력이 더 심해졌다. 주말에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말했다. 윤서야, 이번에 소개할 남자는 안정적이고 좋은 집안이야. 만나보기만 해. 윤서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한마디가 날아왔다. 내가 계속 이렇게 혼자 있으면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그녀는 결국 약속을 받아들였다. 만남 자리에서 상대 남자가 웃으며 이야기할 때 윤서는 그의 생각을 읽었다. 예쁘긴 한데 좀 차갑네. 그날 밤 윤서는 라미의 생각을 떠올렸다. 라미는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윤서가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윤서는 거리를 두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라미에게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이 감정이 옳은지 잘못된지. 사회는 동성애를 여전히 병으로, 비정상으로 봤다. 회사에서 드러나면 둘 다 끝장이었다. 다음 주 프로젝트 때문에 라미와 단둘이 야근하게 됐다. 사무실에 둘만 남자 라미가 조용히 말했다. 윤서 씨, 최근에 피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불편하게 했나요? 윤서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대표님. 그냥 바빠서요. 라미의 생각이 다시 들려왔다. 거짓말. 그녀도 나를 느끼고 있는 건가? 윤서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동료 한 명이 그녀에게 물었다. 윤서야, 대표님하고 무슨 일 있어?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윤서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그녀는 라미를 피하려 애썼지만 읽은 생각들은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다. 소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다. 동료 하나가 윤서와 라미가 야근 때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두 사람 사이 이상하지 않아? 대표님이 윤서한테 특별 대우하는 것 같아. 그 소문은 곧 윤서의 친구에게까지 전해졌다. 친구는 전화로 물었다. 너 대표님하고 무슨 사이야? 솔직히 말해. 윤서는 부정했지만 친구의 생각이 들려왔다. 윤서가 숨기는 게 있어? 레즈비언인가? 그럼 나랑도 거리 두겠네. 다음 날 친구는 윤서의 가족에게 은근히 소문을 흘렸다. 어머니가 전화로 울부짖었다. 윤서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대. 너 정말 여자랑? 윤서는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라미는 소문을 알게 됐다. 그녀는 윤서를 사무실로 불렀다. 윤서 씨, 소문 때문에 힘들죠? 제가 처리할게요. 라미의 생각은 복잡했다. 내가 윤서를 지켜야 해. 하지만 내 감정을 드러내면 그녀가 더 다칠 거야. 윤서는 용기 내 말했다. 대표님, 저 사실 이상한 능력이 생겼어요. 사람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 키스 이후로. 라미는 놀랐지만 침착했다. 그럼 내 생각도 다 들었겠네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알겠군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녀는 말을 멈췄다. 윤서는 눈물이 고였다. 대표님, 저도.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가족, 회사,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 주말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화를 냈다. 내가 그런 소문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시키면 안 된다. 당장 그만두거나 결혼해라. 이윤서는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라미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라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거리 두고 싶어요. 하지만 라미의 답장은 간단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는 함께 끝내요. 윤서는 고통스러웠다. 능력 때문에 라미의 진심을 알게 됐고 그 진심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러나 드러내면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동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 라미와 윤서, 단둘이 호텔에서 최종 자료를 점검했다. 밤늦게 라미가 말했다. 윤서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 내 마음도 다 알겠네요.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라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오래전부터. 윤서는 눈물이 흘렀다. 저도 대표님 생각을 읽으면서 점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족을 배신하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라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순간 호텔 복도에서 동료 한 명이 우연히 그 모습을 봤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자 소문은 폭발적으로 퍼졌다. 이사회에서 라미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표님,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안 됩니다. 라미는 자리를 지켰다. 개인 생활은 회사와 무관합니다. 윤서의 가족은 완전히 돌아섰다. 아버지가 전화로 말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우리와 인연 끊겠다. 어머니는 울며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애원했다. 윤서는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었다. 라미도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 고통스러워했다. 내가 당신을 끌어들여서 미안해요. 윤서는 라미에게 말했다. 저 때문에 대표님까지 피해보지 마세요. 저 그만둘게요. 라미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버티자. 포기하지 말아요. 그 포옹 속에서 윤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러나 대가는 컸다. 동료들의 배신, 가족의 단절,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들을 압박했다. 결국 윤서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라미는 이사회 압력으로 잠시 경영에서 물러났다. 둘은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냈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옛 친구들은 멀어졌다. 라미는 새로운 컨설팅 회사를 시작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자. 윤서는 능력을 점점 통제하게 됐지만 라미의 마음만은 여전히 소중하게 읽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상처를 치유했다. 윤서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라미는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졌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생각, 온라인에서의 악플.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둘은 서로를 지켰다. 윤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가족을 잃고 안정된 삶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라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윤서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었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잘못된 결정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